모두가 금을 사고 있습니다. 금화, 골드바, 금 ETF, 모든 형태의 금을 말입니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치 1849년 골드러시라도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401k 퇴직연금을 반짝이는 금속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운 나쁜 화요일이 아닌 진짜 붕괴가 닥쳤을 때 그들은 아주 반짝이는 주머니를 가진 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금 애호가 커뮤니티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사회 붕괴의 첫 90일 동안 전력망이 마비되고 공급망이 끊기며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면 금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으며 감염을 막는 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사흘 동안 굶었을 때 콩통조림 한 캔을 반짝이는 돌덩이와 바꿔줄 사람을 찾으려 행운을 빌어보십시오. 900일 동안 이어진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거의 100만 명의 민간인이 굶주림만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거래했는지 아십니까? 금반지도 보석도 갑오도 아닌 빵이었습니다. 라이터, 성냥, 소금 한 병, 요오드 한 병처럼 오늘날 잔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3m 옆에서 얼어 죽어가는 동안 금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금은 타지 않고 상처를 소독하지 못하며 아이가 이질로 죽지 않도록 물을 정화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약속일 뿐이며 붕괴 상황에서 약속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통화입니다. 오늘 저는 합계 $50 미만의 7가지 품목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모든 품목은 100년의 약사 속에서 내 대륙에 걸친 실제 붕괴 상황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나 프레퍼의 판타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으로 검증된 물물교환 통화입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물교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거래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혼란을 체크리스트로 바꿉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목하십시오. 7번부터 시작해서 붕괴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물물교환 품목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씨앗 패킷입니다. 네, 철물점의 원예장갑 옆에 걸려있는 $2짜리들 말이죠. 갑오 토마토 씨앗 한 봉지에는 약 25에서 30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각 씨앗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한 시즌에 10에서 20파운드의 토마토를 수확하는 식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짜리 봉지 하나로 잠재적으로 500파운드의 음식을 얻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재배 시즌에 투자금의 250배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이 있다면 보여줘 보십시오. 대공황 시절, 승리 정원은 애국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생존 인프라였습니다. 1943년까지 그 뒷마당 부지들은 미국 전체에서 소비되는 모든 채소의 4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40%가 기업형 농장이 아닌 식료품점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일반인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최근에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쿠바가 특별기간에 진입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국가 전체가 식품 공급망, 연료 수입, 비료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시 농업은 삶과 집단 아사 사이에 경계가 되었습니다. 아바나는 도시 내에서 신선한 농산물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도시 정원 제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옥상에서, 주차장에서, 낡은 타이어 더미에서, 흙을 채운 욕조에서 음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먹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에서 가장 잘 연결되고 가장 잘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은 그들에게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영원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것은 $2 투자로 얻는 영구적인 수입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틀리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리는 순간 당신의 식품 전략은 값비싼 정원 가꾸기 실망으로 변합니다. 교배종이 아닌 갑오 씨앗이 필요합니다. F1 품종인 하이브리드는 형질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심으면 자라긴 하겠지만 그 수확물에서 나온 씨앗은 유전적 로또가 되어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갑오 씨앗은 대대로 충실하게 재현됩니다. 봉지 하나가 무한한 식량원이 됩니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실리카 겔 패킷과 함께 마일러백에 넣으십시오. 대부분의 채소 씨앗은 3에서 5년 동안 생존력이 유지됩니다. 일부 토마토나 고추는 적절한 보관 시 7에서 10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첫 주의 물물교환 가치는 보통입니다.
통조림 코너를 뒤지는 동안 정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사람들이 통조림은 떨어지지만 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씨앗 소유자는 공동체의 권력자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일까요? 포스트 붕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침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금화를 사십시오. 토마토 식물이 비자 카드를 받아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씨앗이 보상을 주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다음 품목은 첫 1시간 만에 보상을 줍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일반 의약품과 기본적인 구급용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약국이 없는 세상에서 반창고 하나 붙이고 잊어버릴 법한 단순한 상처 감염은 사형산고가 됩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 기본적인 피부 감염의 사망률은 10에서 30% 사이였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 긁힌 무릎, 잘못 터진 물집, 그중 어떤 것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후 섬의 의료 인프라는 단순히 손상된 것이 아니라 증발했습니다. 약국은 며칠 만에 파괴되거나 비워졌습니다. 병원은 디젤이 바닥날 때까지 비상발전기를 가동했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본적인 의료용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의 지역사회 의료진이 되었습니다. 이부프로펜 한 병은 개별 알약으로 나뉘어 식사와 교환되었습니다. 병째가 아닙니다. 개별 알약입니다. 알약 하나가 식사 한 끼였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이 사라지면 지루한 약이 얼마나 빨리 감맥일 수 없는 것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0년 레바논 경제 붕괴 당시 화폐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95% 하락하고 1월에 멀쩡했던 병원들이 6월에는 전기를 배급할 때 약국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부프로펜, 항생제, 붕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지루한 것들, 필요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골목 끝까지 줄이 서 있고 선반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의료 물물 교환 스타터 키트가 있습니다. 총 비용은 $15 미만입니다. 통증, 열, 염증을 위한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대상은 같지만 메커니즘이 다르니 둘 다 비축하십시오. 디펜히드라민, 알레르기 반응 및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베나드릴입니다. 모든 열린 상처의 감염 예방을 위한 3중 항생제 연고, 봉합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나비 반창고 및 접착식 봉합 테이프, 탈수가 굶주림보다 더 빨리 죽이기 때문에 전해질 패킷, 18개월마다 재고를 순항하십시오. 물물 교환 가치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의약품은 시간이 지나도 거래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얻습니다. 보급이 없는 날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타이레놀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 코스트코에서 이부프로펜 500알을 약 $8에 살 수 있습니다. 붕괴 상황에서 알약 하나가 식사 한 끼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0대 1의 수익률입니다. 월스트리트라면 그런 수치를 위해 범죄도 저지를 것입니다. 의료용품은 사람을 살리지만 다음 품목은 사람을 인간답게 유지해줍니다. 위생용품입니다. 비누, 치약, 여성 위생용품, 화장지, 면도기. 여기에 전술장비 프레퍼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 위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문명화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당신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입니다. 그 끈을 끊으면 정신건강은 식량 공급보다 더 빨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010년 IT 지진 이후 국제구호연구는 현장의 거의 모든 구호단체를 놀라게 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72시간의 위기가 지난 후 생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에 대해 설문조사했을 때 위생용품은 일관되게 음식, 물과 나란히, 그 아래가 아닌 나란히 순위에 올랐습니다. 몇 주 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심리적 악화, 우울증, 철회, 그리고 생존 의욕의 완전한 상실을 보였습니다. UN 난민기구는 이제 위생키트를 식량 배급과 함께 1순위 우선순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품엄을 잃은 인간은 살기 위한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며 생겨난 운영 정책입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 수개월 동안 보급이 차단되었던 동구타와 같은 포위 지역에서는 비누 한 개가 하루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거래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본질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천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 전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의 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쇼핑몰과 대학교, 기능하는 중산층이 있었던 나라에서 말입니다. 붕괴는 경고 라벨을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도착할 뿐입니다. 이것은 물물교환 재고를 쌓기에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쇼핑할 때마다 하나씩 더 사기만 하면 됩니다. 고체 비누는 액체 비누보다 오래 갑니다. 손, 몸, 세탁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용 세면도구는 완벽한 개별 물물교환 단위입니다. 여성 위생용품,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비축하십시오. 이것들은 모든 기록된 붕괴 사례에서 3대 물물교환 품목 중 하나입니다. 여분의 면도날이 있는 안전면도기, 일회용은 다 떨어지지만 안전면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물교환 가치는 붕괴 직후부터 일관되게 높으며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이 과하게 지불할 것입니다. 2주 동안 양치질을 못한 사람은 치약 한 튜브를 위해 거의 무엇이든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위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품엄을 파는 것입니다. 품엄에는 가격 상한선이 없습니다. 호텔 샴푸가 가득된 여행 가방이 있어서 붕괴에서 살아남았다고 손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너구리 에너지입니다. 좋습니다. 씨앗, 의약품, 위생용품,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 4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물교환 계산은 정말 미쳐 돌아갑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소금과 향신료입니다. 지루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금은 5,000년 넘게 화폐였습니다. 봉급이라는 단어는 바다소금, 돈을 의미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급여의 일부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금 경로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왕국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기술 보존, 냉장 시설이 생기기 전 소금은 육류를 수개월 동안 먹을 수 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해질 균형, 당신의 몸은 나트륨 없이는 문자 그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상처 세척, 식염수는 기본적인 의료도구입니다. 식품 생산, 치즈부터 빵까지 소금은 핵심 재료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점령기 동안 1948년 도이체마르크가 도입되기 전 블랙마켓은 몇 가지 화폐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담배가 유명했습니다. 1946년 겨울 소련 점령지에서 소금 1kg으로 일주일치 빵 배급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소금이 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는 소금 광산이 있었습니다. 배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존재하는 소금은 폭탄이 멈추기 전에 비축할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풍부함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 목록의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향신료는 사치품 승수입니다. 핫소스, 후추, 마늘가루, 이것들은 끔찍한 음식을 먹을 만하게 만듭니다. 3주 동안 맹쌀만 먹고 있을 때 핫소스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쟁 영웅입니다. 사기는 생존에서 사치가 아닙니다. 사기는 당신을 기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25파운드짜리 요오드 첨가 소금 한 자루는 약 $5입니다. 적절히 보관된 소금은 문자 그대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네랄입니다. 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퍼백에 한 컵씩 나누어 담으십시오. $5 투자로 약 50개의 개별 물물교환 단위가 생깁니다. 소금의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지루해서 아무도 비축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술 토마호크와 야간 투시경을 살 때 저는 코스트코 통로에서 모튼 소금을 카트 가득 담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6개월 뒤에도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는 건 나일 거야. 소금은 당신을 살려줍니다. 이 다음 품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미니어처 술병입니다. 작은 기내용 술병들 말이죠. 각각 50ml입니다. 개당 약 $1이며 현존하는 가장 다재다능한 물물교환 품목일 것입니다. 알코올은 단순한 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독제, 진통제, 수면 유도제, 상처 세척제, 불쏘시개, 긴박한 협상을 위한 윤활유, 그리고 허브 팅크제의 보존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끔찍한 하루를 조금이나마 덜 끔찍하게 만들어주는 물건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ATM 출금이 하루 60유로로 제한되고 은행이 몇 주 동안 문을 닫았을 때 현금을 구할 수 없게 된 마을 전체가 즉석 물물교환 네트워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알코올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환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술고래라서가 아닙니다. 알코올은 가치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상하지 않으며 여흥 외에도 여러 생존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전역에 생겨난 공동체 물물 교환 시장에서는 알코올이 올리브유, 의약품과 함께 일관되게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위 5개 항목에 올랐습니다. 더 과거로 가봅시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루블화가 하룻밤 사이에 벽지가 되고 초강대국의 경제가 몇 달 만에 해체되었을 때 보드카는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병행통화로 기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때때로 보드카로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 화폐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농촌 경제 전체가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관공, 전기기술자, 의사, 서비스가 병과 교환되어 제공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에 기록된 경제 역사입니다. 당신의 동이 가치가 없을 때 한 병의 술은 100%짜리 저축계좌입니다. 왜 하필 미니어처일까요? 부분 조절, 거래를 위해 큰 병을 통째로 딸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성, 의료용으로는 보드카를, 음용으로는 위스키를, 불을 피울 때는 높은 도수의 술을 비축하십시오. 보관 수명, 밀봉된 미니어처는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신중함, 작고 소리가 나지 않으며 숨기기 쉽습니다. 지하실에 주류 판매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물물 교환 가치는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중독은 강력한 시장의 힘입니다. 냉소적으로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술과 바꿀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붕괴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마취제가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팬치로 치아를 뽑기 전에 위스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의료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마실 수 있는 멀티투기라는 점을 이해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위 2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것은 너무 저렴하고 간과되어서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질 정화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치는 여러분을 격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50알에 3달러입니다. 알약 하나가 1리터를 정화합니다. 주유소 커피 한 잔 가격에 50리터의 확실하고 안전한 식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없으면 평균적인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수인성 질병 증상을 보입니다. 콜레라는 탈수를 통해 12시간 만에 건강한 성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12시간입니다. 2019년 3월 사이클론 이다이가 모잠비크를 강타했을 때 홍수로 인해 3개국에 걸쳐 150만 명 이상의 물 공급원이 동시에 오염되었습니다. 2주 이내에 콜레라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이내에 확진 사례가 5000건이 넘었습니다. 국제적인 대응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과 구호 물자 도착 사이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항상 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약이든 필터든 아니면 적절한 끓이기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이라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프지 않았고 이웃들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당연한 배경 상식에서 문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2015년 네팔 지진 이후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하이안 때도 같았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모든 인프라 붕괴 이후에 동일했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의 법칙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은 인프라 실패 후 72시간 이내에 가장 중요한 생존 자원이 됩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기능하면서도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팁니다. 대피소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없이 3일이면 장기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수질 정화에는 임시 방편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만들 수단이 있거나 아니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뿐입니다. 3단계 물 공급 전략, 1단계 즉각적인 정화 알약, 2단계 중기적으로 가구용 용량을 위한 중력식 필터, 3단계 영구적인 지식. 지식은 약탈당할 수 없는 유일한 보급품입니다. 물물 교환 가치는 첫 주에는 보통이지만 첫 번째 콜레라 공포가 닥친 후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깨끗한 물은 있으면 좋은 것에서 내 차랑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 어떤 자원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3달러입니다. 사람들은 펌킨 스파이스 라떼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 수질 정화 수단이 없다면 이 영상을 끄고 아마존에 가서 주문한 뒤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회용 라이터입니다. 1달러짜리 BIC 라이터 말이죠. 여러분의 잡동사니 서랍 속에 있는 가장 초라하고 지루하며 간과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붕괴 상황에서 그것은 금의 무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경제는 기능을 멈췄습니다. 공식 상점의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마당이라 불리는 암시장이 유일한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던 북부 국경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능력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라이터와 성냥은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래 품목 중 하나였으며 원래 비용보다 몇 배는 높은 비율로 음식이나 노동력과 교환되었습니다. 작동하는 라이터 하나가 한 가족을 며칠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불은 물을 정화하고 음식을 요리하며 병원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온기와 빛, 신호를 제공하며 무기이자 사기입니다. 인간의 뇌 깊숙이 각인된 본능이 불꽃 주변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불 주변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희망이 생존합니다. 수치를 보면 즉시 코스트코로 달려가야 합니다. BIC 라이터 하나는 1.50달러이며 약 3,000번 점화가 가능합니다. 12달러에 10개 드립팩을 사면 3만 번의 불꽃을 갖게 됩니다. 50개를 비축하면 60달러로 붕괴 이후의 은행 계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성냥도 효과가 있지만 라이터는 바람 속에서도 작동하고 젖어도 말리면 쓸 수 있어 더 우수합니다. BIC 라이터는 보관만 잘하면 7에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라이터와 페로세륨 로드를 둘 다 비축하십시오. 라이터는 거래용 화폐이고 페로로드는 당신의 개인용 생존 도구입니다. 저는 붕괴된 사회의 물물교환 경제를 수개월간 조사했고 한 가지 보편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불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벙커나 무기고보다 라이터 가득한 서랍과 그것을 현명하게 거래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 황무지 시장의 규칙입니다. 이제 당신은 붕괴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합계 50달러 미만의 7가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붕괴 거래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래는 단순히 보급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1. 절대 집에서 거래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차장이나 공공장소 같은 중립적인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보급품 위치를 아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해 보였어도 절망은 사람들의 도덕을 빠르게 새롭습니다. 평소에 가장 친절했던 이웃이라도 가족이 나흘을 굶으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규칙 2. 당신의 전체 재고를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미리 준비한 작은 물물교환용 가방으로만 거래하십시오. 상대가 다른 게 더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항상 이게 전부입니다 여야 합니다. 희소해 보이는 것은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당신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집에 보급품이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규칙 3. 항상 파트너와 함께 가십시오. 한 명은 거래하고 한 명은 감시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협상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 환경과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주시합니다. 기록된 붕괴 거래의 보안 실패 1순위는 혼자 있는 것입니다. 2명이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칙 4. 높게 시작해서 중간에서 타협하십시오. 붕괴 상황의 물물교환도 일반적인 협상 심리를 따릅니다. 첫 번째 제안은 실제 제안이 아닙니다. 라이터 하나가 일주일치 방해 가치가 있다면 2주일치부터 시작하십시오. 상대가 역제안을 하게 하고 중간에서 만나십시오. 양쪽 모두 이겼다고 느껴야 단골을 만들 수 있고 붕괴 상황에서 단골 고객은 한 번의 큰 이득보다 가치 있습니다. 규칙 5.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상대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당신의 거주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냥 거래를 포기하십시오. 내일 매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어기는 한 가지 규칙입니다. 절대 무기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한 달치 식량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거래한 무기가 내일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절망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카운트다운입니다. 이것은 붕괴 사례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2011년 리비아 함락 이후 가다피 시대의 비축물에서 거래된 무기들은 10년 동안 세 나라의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규모를 당신의 동네로 줄여보아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거래한 모든 무기와 탄약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위협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50달러 미만의 7가지 품목,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7번 갑오씨앗, 무한한 식량원. 6번 일반 의약품, 반창고가 보물이 될 때. 5번 위생용품, 인류애의 마지막 끈. 4번 소금과 향신료, 5,000년 된 화폐. 3번 미니어처 술, 마실 수 있는 멀티툴. 2번 수질 정화, 3달러로 지키는 건강. 그리고 1번 일회용 라이터, 불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생존 품목에 대한 이 분석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역사가 묻어버리려던 생존의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지식의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